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죠. 특히 자랑에 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랑은 자식들에게 자부심을 주지만 어떤 자랑은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압니다. 실제로 관계가 좋은 부모와 자식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절대 하지 않는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만 피해도 자식들과의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랑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만 잘 따라 하셔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2세 박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영숙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지금은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식들이 예전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둘째 아들 성우 씨와는 대화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영숙 씨는 자식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하고 점심도 굶으면서 일했어. 엄마는 원래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너희들 키우느라 포기했어. 시험도 다 붙었었는데 말이야.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엄마가 밤 11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잖아. 손가락이 다 부어도 참고 일했어. 영숙 씨는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숙 씨의 둘째 아들 성우 씨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4세인 성우 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우 씨가 하는 말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뵐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어머니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요. 성우 씨는 목소리가 떨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엄마가 너 결혼시키려고 얼마나 돈 모았는지 아니?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모은 돈이야 라고 하시는데 감사한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어머니가 엄마가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너 대학 보낸 보람이 있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쁜 순간인데도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성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 고생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오히려 어머니 곁에 있기가 힘들어져요. 마치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죄인이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자랑이 자식들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한두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연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최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딸 하나를 두신 분입니다. 딸 예은 씨는 올해 29세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경 씨는 딸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간호사가 되었는데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거든요. 깨끗한 병원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미경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은아, 엄마는 너만한 나이에 공장에서 일했어.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했고 기계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 엄마는 간호사 되고 싶어도 집안 형편상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너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니? 엄마가 밤낮으로 일해서 너 간호대학 보낸 거야.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데 말이야. 미경 씨는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딸을 키웠는지 자주 이야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은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은 씨와도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예은 씨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간호사 일이 힘들어도 어머니한테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가 겪으신 고생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까짓 것 가지고 힘들다고 해. 엄마는 너만한 나이에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제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고생담으로 덮어버리시니까요. 예은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걸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가 어머니께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부모의 희생 자랑이 자식들에게는 이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65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는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큰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 됐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의대 보냈는지 몰라. 과외비만 월 200만 원이었어. 엄마는 아들 의대 보내려고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어. 손이 다 거칠어졌잖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된 큰아들이 점점 집에 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정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왜 집을 피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자신의 희생 이야기만 하세요. 마치 제가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 자랑의 무서운 점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감정적 부채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도 참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 방식입니다. 희생을 자랑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자식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에 대한 자랑만큼이나 위험한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자랑입니다. 67세 이순희 씨의 실제 사연을 들어보시죠. 순희 씨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큰딸 은정 씨는 35세로 평범한 회사원이고 둘째 딸 은미 씨는 32세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순희 씨는 평소 은미 씨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순희 씨가 큰딸 은정 씨 앞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아, 너도 은미처럼 교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은미는 방학도 있고 얼마나 좋아. 너는 왜 그런 직업을 안 택했을까? 사람들이 은미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교사 딸이 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 순희 씨는 이런 말들이 큰딸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을 본보기로 삼아서 더 발전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은정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은정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은정 씨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더니 결국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실패작인 것 같아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들으면 제가 한 일들이 다 의미 없어 보여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어머니가 은미는 교사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랑하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분일까요? 은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어머니가 그래도 은미처럼 안정적이지는 않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 자랑이 주는 상처입니다. 한 자녀를 자랑하려다가 다른 자녀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둘째 딸 은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은미 씨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자랑하시는 건 고맙지만 언니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민망해요. 언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치 제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비교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께 말하기 어려워요. 완벽한 딸로 보이시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비교 자랑은 칭찬받는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자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생과 정말 친했어요. 뭐든지 함께 나누고 의논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동생을 본받으라고 하시니까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잘 되는 게 기쁘기보다는 질투가 먼저 나와요. 이런 제가 싫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비교 자랑 때문에 평생 함께해야 할 형제자매가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0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 씨는 평범한 공무원이고 둘째 아들 민수 씨는 의사입니다. 정희 씨는 둘째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면서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민호야, 너도 민수처럼 의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는 사람들 병 고쳐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너는 엄마 친구들이 민수 이야기만 하면 다들 부러워해. 의사 아들이 있다고 말이야. 심지어 정희 씨는 큰아들이 결혼할 때도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 부모님께 동생이 의사라고 꼭 말해. 그래야 우리 집안이 좋아 보이지.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큰아들 민호 씨는 점점 집에 오지 않기 시작했고 형제 사이도 서먹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하찮게 느껴져요. 마치 제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요. 동생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당하니까 동생이 원망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 자랑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한 자녀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형제자매 관계는 멀어지고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례가 또 있습니다. 63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딸 수진 씨가 36세에 결혼하자 영자 씨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수진이는 너무 까다로워서 늦게 결혼했어. 다른 집 애들은 일찍 시집 가던데. 친구 딸은 30전에 결혼해서 벌써 애도 둘인데 우리 수진이는. 영자 씨는 딸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친구 미경이는 벌써 애가 둘인데 너는 언제 애 가질 거야?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던데 너도 그렇게 해야 해. 수진 씨는 이런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서 결국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자 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래? 영자 씨는 자신이 딸을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어머니가 친구 딸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기분이 확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비교 자랑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예시로 들어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격려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비교를 통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희생 자랑, 비교 자랑보다도 더 치명적인 자랑이 있는데요. 바로 과거 영광 자랑입니다. 69세 한승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승우 씨는 젊은 시절 중견기업의 부장까지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승우 씨는 정말 능력 있는 직장인이셨죠. 부하 직원들도 많이 거느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승우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38세인 현우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승우 씨는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만한 나이 때는 벌써 부장이었어. 우리 회사에서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었지. 사장님도 나를 무척 신뢰했어. 아버지는 30대에 이미 부하 직원 20명을 관리했어. 너는 언제 그만큼 될 거야? 승우 씨는 아들을 격려하려는 마음에서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현우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우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작은 성과를 거둬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의 과거 성공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도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아니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 영광 자랑이 주는 상처입니다. 부모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통해 자녀를 격려하려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습니다. 65세 박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는 젊은 시절 지역에서 꽤 유명한 미인이셨습니다. 미인대회에서 입상도 하시고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으셨죠. 결혼 후에도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아줌마로 불리셨습니다. 미란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33세인 수정 씨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미란 씨는 딸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수정아, 엄마가 너만한 나이 때는 정말 예뻤어.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였지. 엄마는 미인대회에서 3등도 했었어. 그때 사진 보여줄까? 내 아버지도 엄마 예쁘다고 해서 결혼한 거야. 수정이도 좀 더 꾸미면 예쁠 텐데. 미란 씨는 딸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과거를 예시로 들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정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정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부족한 딸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어머니를 닮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씨는 더 아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겨서 어머니께 소개해드렸을 때도 어머니가 엄마가 젊었을 때는 더 잘생긴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창피했어요. 남자친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수정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화장을 하거나 새 옷을 입어도 어머니가 그래도 엄마만큼은 아니네라고 하세요. 예뻐지려는 노력이 다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이런 과거 영광 자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보셨나요? 부모는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거 영광 자랑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1세 김동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동철 씨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해서 꽤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80년대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셨죠. 동철 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씨는 아들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너희만한 나이 때는 벌써 공장을 운영했어. 그때는 정말 돈이 잘 벌렸지. 한 달에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씩 벌었어. 너희들은 왜 사업을 안 해? 아버지처럼 하면 되는데. 동철 씨는 아들들이 자신처럼 사업에 도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과거 성공담을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시대와 달라요. 그때는 공장만 차려도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IT 업계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하지만 동철 씨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핑계 대지 마라. 아버지 때도 경쟁이 치열했어. 의지가 부족한 거야.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동철 씨는 아들들이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하는 게 좋아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좋은 커피 만드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일을 하찮게 여기세요. 아버지가 성공하신 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에게도 제 방식의 성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 영광 자랑의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자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68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젊은 시절 정말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요리 고수셨고, 큰 잔치가 있으면 항상 영희 씨께 요리를 부탁할 정도였죠. 영희 씨에게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5년 된 정미 씨입니다. 정미 씨는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영희 씨는 정미 씨와 대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정미야, 시어머니가 너만한 나이 때는 혼자서 잔치 음식을 다 해냈어. 그때는 냉장고도 제대로 없었는데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몰라. 너는 요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좀 더 배워야겠어. 영희 씨는 며느리가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과거 실력을 예시로 들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기준으로는 항상 부족해 보이나 봐요. 정미 씨는 더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 자랑을 하실 때마다 그럼 아들과 헤어지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과거 영광 자랑이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거대한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과거 영광 자랑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성취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마음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표현 방식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잣대로 사용하면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한 자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희생 자랑, 비교 자랑, 그리고 과거 영광 자랑. 이 모든 자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 자랑이 있고 대신 꼭 하는 자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72세 송혜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혜자 씨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세 자녀 모두 혜자 씨를 무척 따르고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이 자주 모일 정도로 관계가 좋습니다. 혜자 씨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혜자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제 자랑은 안 해요. 대신 아이들 자랑만 해요. 혜자 씨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성과를 거뒀을 때 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민호야, 내가 이 일을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는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자란 게 가장 자랑스러워. 둘째 아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힘들었겠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딸이 결혼해서 시댁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시댁에서 그렇게 잘해주고 있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내 건강도 잘 챙겨. 여러분, 보셨나요? 혜자 씨는 자신의 과거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현재 모습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혜자 씨의 큰아들 민호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민호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거든요. 민호 씨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편안해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이야기도 안 하세요. 그냥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소통의 힘입니다. 자녀의 현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혜자 씨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혜자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절대 하지 않는 자랑이 있었어요. 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이들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부담만 될 뿐이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대신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좋은 일들을 자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잘해주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는 대신 자녀들의 효심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혜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안부 전화를 해줬어. 바쁜데도 엄마 생각해 주는 게 고마워. 딸이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줬어. 이렇게 생각해 주는 딸이 있어서 행복해.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좋은 행동을 자랑하니까 자녀들이 더욱 잘해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멋진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씨에게는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정순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명절 때도 서로 정순 씨 댁에 가겠다고 할 정도예요. 정순 씨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정순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들에게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만한 나이 때는 어땠는데?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게 하는데?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말이야. 대신 정순 씨는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미야, 내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요리한 음식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힘들 텐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와줘서 고마워. 정순 씨는 며느리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순 씨의 큰며느리 정미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미 씨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하는 작은 일도 고마워하시고요. 시어머니와 대화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괜찮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씨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편안해요.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신 이야기도 안 하세요. 그냥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명한 시어머니의 비밀이었습니다. 과거 자랑이나 비교 대신 며느리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른 부모님들처럼 제 고생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혜자 씨는 언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엄마 고생 이야기를 들으면 죄책감이 들어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후로는 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이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해요. 전에는 제가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힘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녀의 현재를 인정할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멋진 변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예전에 딸을 다른 아이들과 자주 비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의 딸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영희 씨는 깊이 반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요. 영희 씨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딸이 작은 일을 해도 잘했다, 고맙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희 씨의 딸은 이제 어머니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어머니와 상의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진정한 자랑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희생이나 영광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모습과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가 아니라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부담이 아니라 응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녀들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비슷한 말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 자녀들과 더욱 가까워지셨습니다. 74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순자 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그 다음 주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을 때 평소처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마워.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 씨는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을 때도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라는 말 대신 내 마음이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엄마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순자 씨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대화하는 게 편해요. 예전보다 엄마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요. 이제는 정말 아들이 편안해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변화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평생 딸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인정해 주시는 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미숙 씨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딸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미숙 씨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도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데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신혼집을 꾸밀 때도 요즘 유행은 이런 건데 라는 말 대신 내 취향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결혼식 날 딸이 미숙 씨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의 진짜 사랑을 느껴요. 고마워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행복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어요. 딸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비교했는데 그게 오히려 딸을 아프게 했던 거였어요. 이제는 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변화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희생 자랑, 비교 자랑, 과거 영광 자랑을 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런 말들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넣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의 현재 모습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관심 가져보세요. 자녀만의 고유한 장점과 노력을 찾아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해준 작은 일들에도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 내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일단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반성하는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녀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라는 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안 해? 나 말 대신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집이 따뜻해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더 했어 라는 말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공감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더욱 편안하게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녀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더욱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